아버지,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내쫓은 그날 나는 내 영혼까지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의 다리를 잃게 한 딸, 그리고 그 딸을 버린 시댁. 마침내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비가 내리던 어느 봄날 정수진은 3살배기 딸 이연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줄기 너머로 다가오는 한 남자,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연우가 활짝 웃으며 외쳤어요. 외할아버지다. 수진은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 정병주는 한쪽 다리가 없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단단하게 수진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었습니다. 오늘도 비 맞고 오셨네. 수진은 입구로 달려가 우산을 들고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병주는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담근 김치야. 우리 연우가 좋아하는 거. 집으로 들어서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 윤소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 표정에서 수진은 언제나처럼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오셨네요. 이비에 다리도 불편하신데 고생이 많으시네.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수진은 그 말 속에 숨겨진 비웃음을 알아차렸어요. 병주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소희 씨, 안녕하세요. 수진이네 집에 놀러 왔어요. 수진은 34세 나이에 다시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 없이 자란 외동딸로서 아버지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수진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늘 강인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한 어린 수진은 무작정 엄마를 찾아 집을 나섰고 정신없이 달리다 도로로 뛰어들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달려와 그녀를 구했지만 대신 자신의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다. 수진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장애를 안고서도 묵묵히 그녀를 키운 아버지. 그 은혜를 되갚겠다는 마음으로 수진은 착실히 자라 좋은 직장도 잡고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식 날 불편한 몸으로 수진의 팔을 부축하며 입장했던 아버지. 하지만 그날 시댁의 눈빛은 어딘가 싸늘했어요. 저게 장인이야? 다리 하나 없는 게. 결혼식장 한쪽에서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나눈 속삭임을 우연히 들었던 수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빠, 방에서 좀 쉬세요.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자 시어머니가 얼른 끼어들었어요. 아이고, 장인어른은 내가 모실게. 수진이는 저녁 준비나 해. 수진은 주방으로 향하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내 아이에게도 아빠 같은 부모가 되고 싶었는데 그녀는 창밖으로 계속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출산 후 첫 딸 수진의 집은 평화로웠어요. 남편 이동우는 아내와 갓난아기를 살뜰히 챙겼고 수진은 비로소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우리도 육아 도와줄게. 어느 날 시어머니 윤소희가 짐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잘할 수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레 말했지만 동우는 수진의 손을 꾹 쥐며 속삭였어요. 엄마가 도와주시겠다잖아. 우리끼리 어떻게 애 키우려고 그래? 그렇게 시어머니는 수진의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상으론 도와주는 척했지만 소희는 수진의 육아 방식에 끊임없이 간섭했어요. 애가 울면 그냥 두면 돼. 요즘 애들 너무 유약해. 애는 울어야 크는 거야. 울음소리에 달려가는 수진을 보며 소희가 말했어요. 수진은 속으로 삼키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왜 내 방식대로 키우면 안 되는 거지? 요즘 젊은 엄마들은 모유 수유한다고 아이 버릇들이고 우리 때는 분유로도 다 잘 컸어. 소희의 말은 언제나 우리 때는으로 시작했어요. 수진은 아이 때문에 참았지만 문제는 남편 이동훈이었습니다. 수진이 지쳐 하소연하면 그는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만 너 도와주러 오신 건데 왜 그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밤중 수유를 마치고 복도를 걸어 나오던 수진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제가 눈치가 빠르니 안 들키게 조심해. 알겠어요, 엄마. 그냥 수진이는 몰랐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였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그 순간 이 집에서 자신만 빼고 모두가 한편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연우가 깨기 전에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었습니다. 그때 현관 종소리가 울렸어요. 아빠? 병준이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도시락 통이 들려 있었어요. 우리 수진이 힘들까봐. 내가 아침 도시락 좀 만들어 왔어.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거실에서 마주친 시어머니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또 오셨네. 벌써 아침부터. 병주는 소희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소희 씨도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소희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수지는 아버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아이 울음소리에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수지는 부엌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소희가 아버지의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달려가 쓰레기통에서 도시락을 건져냈어요. 아이고, 냄새가 나서. 장인어른이 가져오신 거지만 우리 연우한텐 안 좋을 것 같아서. 수진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이건 아빠가 정성껏 만드신 거예요. 그날 저녁 동훈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수진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아빠 음식을 버렸어. 너무 서운했어. 그러자 동훈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또 그런 얘기야?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오해한 거겠지. 오해가 아니라 내가 직접 봤다고. 그래, 봤다 치자. 근데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 애기한테 줄 음식은 깨끗해야지. 수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마치 아버지의 음식이 깨끗하지 않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이 집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나는 며느리도 딸도 엄마도 될 수 없는 걸까? 수진의 마음속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6월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수진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있었어요. 열흘 전부터 시어머니는 수진 몰래 집 앞물건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아끼던 찻잔 세트는 어느새 오래된 머그컵으로 바뀌었고 거실 장식장의 사진들도 하나둘 자취를 감췄어요. 어머니, 제가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은 어디로 갔나요? 수진이 물었어요. 소희는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거 왜 거실에 두니? 방에 넣어뒀어. 하지만 방을 뒤져봐도 사진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거실 중앙에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삼켰어요. 그날 오후 아버지 정병준이 찾아왔어요. 손에는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좋아하는 도토리묵이랑 콩나물 무침 해왔어. 수진은 반가운 마음에 아버지를 안방으로 모셨어요. 아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잠시 마트에 나간 상태였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다리는 괜찮으세요? 병주는 딸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어요. 난 늘 똑같지.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니?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수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먹고 있어요. 육아가 좀 힘들어서 그래요. 병주는 딸의 마음을 알아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빠가 가져온 반찬 먹고 힘내. 내가 있잖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병준을 보자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고, 장인어른 오셨네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병준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딸 얼굴 보러 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 수지는 아버지가 가져온 반찬을 식탁 위에 올렸어요. 그러자 소희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은 식은 국 끓여다 주시네요. 이런 걸로 어떻게 식구들 밥을 차려? 수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버지의 정성을 무시하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연우가 잘 자는 모습을 보고 꾹 참았어요.
그날 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때 문득 젖병을 소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내일 아침 연우가 일어나면 젖병이 필요한데 소독기를 친정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어요. 어쩌지? 수진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수진아, 내가 소독기 놓고 왔더라. 내가 지금 가져갈게. 아빠, 이 시간에 안 돼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내일 아침에 오세요. 괜찮아. 금방 갈게. 우리 연우 아침에 젖병 필요하잖아. 수진이 말릴 틈도 없이 전화가 끊겼어요. 1시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달려가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온 것 같았습니다. 아빠, 병주는 물에 젖은 소독기를 건네며 웃었어요. 다행히 소독기는 안 젖었어. 비닐로 잘 싸왔어. 수지는 아버지를 안으로 들이고 수건을 가져왔어요. 그때 소희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병주는 미소를 지으며 소독기를 가리켰어요. 수진이 소독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소희는 수진을 힐끔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가뜩이나 걷기도 힘드신 분이 며느리 하나 키우느라 참 고생 많으셨네. 그 말에 수진의 인내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신이 철없는 아이처럼 아버지에게 짐이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희는 어깨를 으쓱하며 방으로 돌아갔어요.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제 가세요. 내일 봐요. 병주는 딸의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자. 아버지가 떠난 후 수진은 소독기를 안고 주방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오랜만에 어릴 적 일기장을 꺼내 글을 썼어요. 나는 며느리도 딸도 엄마도 아닌 것 같다. 이 집에서 나는 그저 이방인일 뿐. 글을 쓰다가 수진은 펜을 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서는 연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9월의 선선한 바람이 불던 날 수진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되었어요. 오후 5시 수진은 연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갔고 남편 동우는 회식이 있어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아빠, 오늘 저녁에 연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야근이라. 전화기 너머로 병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럼 내가 가지. 우리 연우 할아버지가 봐줄게.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녁 8시 수진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있었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번호였어요. 불안한 마음에 수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으셨어요? 병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연우를 못 봐줬어. 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갔는데 소희 씨가 돌아왔더라.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소희 씨가 내가 더러워서 애를 못 본다고 했어. 다리 없는 사람이 애를 어떻게 보냐고. 수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소희 씨가 앞으로 너희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 손주를 보고 싶으면 수진이네가 데리고 오라고. 수진은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장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회사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우리 아빠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희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말이니? 나는 그저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야. 사실이라뇨? 아빠가 더럽다고 하셨다면서요? 다리가 없어서 애를 못 본다고 하셨다면서요? 소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니? 장인어른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저 애를 혼자 보기 힘드실 거라고 했을 뿐이야.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발 거짓말 그만하세요. 아빠는 평생 저 혼자 키우셨어요. 다리가 없어도 저를 위해 모든 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동훈이 들어왔어요.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붉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동훈이 물었어요. 수지는 울분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우리 아빠를 모욕했어. 더럽다고 했대. 다리가 없어서 애를 못 본다고. 동훈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진짜예요? 소희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내가 그저 걱정돼서 한 말을 장인어른이 오해하신 것 같아.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은 내 말 안 믿어? 동훈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글쎄, 엄마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잖아. 아버님이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수지는 그 말에 절망했어요. 남편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훈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래, 말해봐. 그냥 아버님은 오지 않으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 엄마도 그게 좋겠다시고. 수지는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버리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아버지 생신이 다가왔어요. 수지는 조심스레 동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은 아빠 생신이야. 우리 집에 초대하자. 동훈은 시어머니를 힐끔 쳐다봤어요. 소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들끼리 밥 먹는데 굳이 초대해야 하나?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나한텐 아빠고 우리 아이한텐 외할아버지야. 그걸 왜 자꾸 지우려 들어요? 소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내 아빠니까 내가 알아서 해. 우린 참석 안 할 테니까. 수지는 그 말에 폭발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도 아빠 생신에 참석할게요. 이 집에 없을게요. 뭐라고? 소희가 소리쳤어요. 그때 수진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수지는 자신이 한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아버지에게로 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내쫓은 그 말, 그녀는 마치 자신의 영혼까지 버린 것 같았어요. 10월에 쌀쌀한 바람이 불던 아침, 수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 말은 아버지에게 한 게 아니었지만 수지는 마치 자신이 아버지를 배신한 것 같은 죄책감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연우야, 엄마 출근해야 해. 할머니랑 있어, 알았지? 수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연우는 울상을 지으며 수진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가지마. 외할아버지는 언제 와?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연우는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곧 볼 수 있을 거야. 수진은 아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출근길, 수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말실수를 사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했어요. 오전 11시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옆집 이웃 김 여사였어요. 수진아, 지금 너희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내 아버지가 오셨더라고. 수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요? 우리 집에요? 응, 그런데 이상한 게 내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계시더라고. 내가 우연히 창문으로 봤어. 수진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상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수진은 현관문을 열기 전 거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정병준이 시어머니 윤소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한쪽 다리가 없는 아버지는 지팡이를 의지한 채 간신히 무릎을 꿇은 모습이었습니다. 소혜 씨, 부탁입니다. 제가 장남 사위로서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와 연우는 제 전부입니다. 애 키우기 힘들까봐 돕겠다고 한 건데 제발 수진이를 잘 봐주세요. 병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소희는 고개를 돌려 무시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 집안일에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하세요? 병주는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너 회사 다니고 있어야 하는데. 수진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 아빠를 이렇게 대하세요?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소희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어머, 내가 언제 무릎 꿇으라 했어요? 장인어른이 알아서 그러신 건데. 수지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그게 더 끔찍한 거예요. 사람 무릎 꿇게 만들어 놓고 모르는 척하는 거. 동훈이 그때 방에서 나왔어요. 그는 상황을 보고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병주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어요.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가마. 너희 부부 사이 안 좋아지게 하고 싶지 않아. 수진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빠, 같이 가요. 저도 갈게요. 병주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무슨 소리야? 여기가 내 집이잖아. 아니에요, 아빠. 제 집은 아빠 곁이에요. 수진의 단호한 말에 동훈이 끼어들었어요. 수진아, 정신 차려. 애는 어쩌고? 수진은 아이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연우를 안아들었어요. 연우는 저랑 같이 갑니다. 소희는 놀라 소리쳤어요. 뭐? 애를 데리고 간다고? 안 돼. 애는 두고 가.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연우는 제 아이예요. 제가 키울 거예요. 동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의 팔을 잡았어요. 수진아, 냉정하게 생각해봐. 지금 화가 나서 그러는 거잖아.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여보. 전 이제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며느리도 딸도 엄마도 될 수 없다는 걸요. 수지는 연우를 안고 아버지의 팔을 부축한 채 집을 나섰어요. 뒤에서는 소희의 고함 소리와 동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수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친정에서 아이를 재우고 아버지와 마주 앉았어요. 병주는 말없이 찻잔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는데. 병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수진아.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야.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수지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무릎 꿇은 그날 수지는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11월의 쌀쌀한 저녁, 수지는 친정 거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 달 전 시댁을 떠난 후 그녀는 아버지 집에서 연우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훈이 매일같이 전화와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제발 돌아와.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여보,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고 저와 아빠를 존중해주지 않았어요. 동훈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연우와 통화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수진아, 저녁 먹자. 병준이 부엌에서 불렀어요. 수지는 서류를 정리하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정성스레 차린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어요. 낮에는 어린이집에 가는 연우도 할아버지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맛있겠다. 병주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연우 많이 먹어. 수지는 아버지와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얼마나 숨막히는 시간을 보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수지는 아버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병준의 머리카락은 더 하얗게 새어 있었고 주름도 깊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아빠, 오늘 식사 정말 맛있어요. 병준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반찬들이야. 식사를 마치고 연우가 잠들자 수지는 아버지와 함께 거실에 앉았어요.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나 좋은 딸 아니었지? 수진이 눈시울을 붉히며 물었어요. 병주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넌
늘 나한테 너무 좋은 딸이었어. 아니에요, 아빠. 전 결혼한다고 아빠를 떠났고 시댁에서 아빠가 모욕당할 때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병주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수진아, 딸이 결혼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어. 수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처럼 되고 싶었는데 나 자신을 버리기만 했어요. 남편 눈치, 시어머니 눈치만 보면서 병주는 따뜻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누가 널 버려도 넌 널 버리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수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의 말은 그녀의 가슴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아빠,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저 혼자 키우느라. 병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힘들지 않았어. 내가 있었으니까. 넌 내 삶의 이유였어.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빠, 그날.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정말 엄마가 오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병준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사실은 그날 내 엄마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지 오래였어. 하지만 내가 너무 엄마를 그리워해서 내가 엄마가 곧 올 거야라고 말했던 거야. 수진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제가 엄마를 찾아 나간 것도 응, 그래서 내가 도로로 뛰어든 거였지. 엄마 찾으러 간다면서. 수진은 아버지의 다리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아빠, 그럼 쟤 때문에. 병주는 딸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수진아. 내 탓이 아니야. 그건 사고였어. 그리고 난 후회하지 않아. 내 딸을 구했으니까. 수진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아빠, 이제부터는 제가 아빠를 지킬게요. 제가 아빠의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병주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웃었어요. 넌 이미 내 삶의 전부야, 수진아. 그날 밤 수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다리로 씩씩하게 걸었고 수진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몇 달 전 지원했던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수진님, 귀하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결과 저희 출판사에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수진은 기쁨에 차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제가 출판사에 합격했어요. 이제 집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병주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정말 축하해, 수진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돼서 기쁘구나. 수진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는 내 편이니까. 그리고 이제 나도 내 편이 될 거예요. 병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은 그제서야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12월에 첫눈이 내리던 날 수진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마침내 이혼 서류를 제출한 날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남편 이동훈과 수차례 대화를 나눴지만 그는 끝내 시어머니 편에서 수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진아,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거야? 마지막 만남에서 동훈이 물었어요.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 곁에 서주지 않았어요. 내가 상처받을 때, 아빠가 모욕당할 때, 당신은 늘 어머니 편이었죠. 동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는 바로 그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우리 관계의 끝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깨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은 꽃집에 들러 작은 화분을 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고 싶었어요. 아빠 다녀왔어요. 수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거실에서는 병준과 연우가 함께 종이접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할아버지가 접어준 종이약을 들고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학 접는 법 알려줬어.
연우가 달려와 수진에게 자랑했어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네. 우리 연우가 잘했구나. 병주는 딸의 표정을 살폈어요. 일은 잘 됐니?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드디어 끝났어요, 아빠. 병준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그는 말없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연우는 할아버지가 해준 이야기를 제잘제잘 들려주며 즐겁게 떠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옛날에 엄마랑 놀이공원 갔대. 나도 가고 싶어. 수진은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병주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빠, 연우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병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가 5살 때 롯데월드에 갔던 이야기.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수진은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갔던 놀이공원. 다리가 불편했지만 하루 종일 수진을 데리고 다니며 즐겁게 놀아준 아버지. 맞아요. 정말 재미있었죠.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갈래. 엄마, 할아버지랑 같이 가자. 연우가 신나게 외쳤어요. 수진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갈까요? 셋이서. 병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좋지.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출판사 일을 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첫 과제는 어린이 동화책 편집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가볍고 평화로웠어요. 오후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윤소희였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혼 서류가 왔더구나. 네, 어제 제출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소희가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 아버지께. 그리고 너한테. 수진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희가 사과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훈이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 너와 연우를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것 같아.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은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래, 이해해. 다만, 연우는 가끔 보게 해줄 수 있을까? 수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연우에게 아버지는 필요했습니다. 동훈 씨가 연우를 보고 싶으면 제가 데리고 갈게요. 하지만 저희 집에는 오지 마세요. 알겠다. 전화를 끊고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흰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말 수진과 병준, 연우는 약속대로 놀이공원에 갔어요. 병준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손 잡을래? 연우가 병준의 손을 잡았어요. 병준은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외할아버지 손 따뜻해. 연우가 기쁘게 말했어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도 어릴 땐 이 손 잡고 컸어. 병준은 조용히 연우를 안고 미소 지었어요. 그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 연우는 병준의 등에 엎여 잠이 들었어요. 수지는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빠,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업을게요. 병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내 손녀딸인데. 수지는 아버지의 어깨가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리가 하나 없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버지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연우를 재우고 수지는 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셨어요. 아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병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했다.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마침내 그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혈연이나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을 보며 수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그리고 아버지와 딸을 위해 더 강한 사람이 되겠다고. 3년이 흘러 2025년 봄이 찾아왔어요. 수진은 이제 37살, 연우는 6살이 되었습니다. 수진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오늘 책방에 새 책 들어와요? 아침 식사 중 연우가 물었어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 그림책 새로 10권 들어온대. 2년 전 수지는 아버지와 함께 작은 책방을 열었어요. 연운의 책방이라는 이름의 이 공간은 동네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출판사 일을 계속하면서 책방도 함께 운영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그림 수업 해주실 거죠? 연우가 병준에게 물었어요. 병준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오늘은 수채화 그리는 법을 가르쳐 줄게. 책방에는 일주일에 2번 병준이 진행하는 어린이 미술교실이 열렸어요. 다리가 불편했지만 그는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무척 즐겼습니다. 아침 9시 세 사람은 함께 책방으로 향했어요.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거리를 걸으며 수지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이혼 후 처음 1년은 힘들었어요. 동우는 한 달에 한 번 연우를 만났고 점차 그의 방문은 줄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소희는 명절마다 작은 선물을 보냈지만 수지는 그것을 모두 돌려보냈어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지는 더 강해졌어요. 출판사 일이 점점 늘어났고 마침내 그녀는 동화작가로 데뷔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첫 작품 할아버지의 마법 지팡이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수진아, 이제 개점할 시간이다. 병준이 책방 앞에 서서 말했어요. 수지는 생각에서 깨어나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빠. 책방 문을 열자 상쾌한 종이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벽면에는 다양한 그림책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한쪽에는 아이들이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연우야, 할아버지랑 미술 코너 준비하자. 병준이 손녀를 부르자 연우는 신나게 달려갔어요. 수지는 계산대에 앉아 출판사에서 보낸 원고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책방은 조용했어요. 가끔 들르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수지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 문득 책방 문이 열렸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어 들어오는 손님을 바라봤습니다. 동훈 씨? 이동훈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함께였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야. 동훈이 조심스레 인사했어요.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동훈은 옆에 여자를 소개했어요. 이쪽은 박지연이라고, 내 약혼녀야. 수지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동네에서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진입니다. 수진이 정중히 인사했어요. 지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훈 오빠가 많이 얘기해줬어요. 책방이 정말 예쁘네요. 고마워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동훈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사실 결혼 소식을 직접 알리고 싶었어. 그리고 그때 뒤쪽에서 연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연우가 미술 코너에서 나와 동훈을 바라봤습니다. 동훈의 눈에 기쁨이 번졌어요. 연우야, 많이 컸구나. 연우는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동훈은 딸을 안아들었습니다.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어. 동훈이 속삭였어요. 연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나도.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움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저 먼 추억처럼 느껴졌어요. 연우야, 아빠랑 잠시 이야기하고 올래? 수진이 말했어요. 연우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훈과 지연 그리고 연우는 책방 옆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그들이 나간 후 병준이 미술 코너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괜찮니? 병준이 딸에게 물었어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이제 괜찮아요. 병준은 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넌 정말 강해졌구나.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오후 책방은 아이들로 북적였어요. 병준의 미술교실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지는 계산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쪽 다리가 없는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책방 문을 닫고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연우는 아버지와 보낸 시간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새로운 엄마랑 결혼한대.
그리고 나한테 동생이 생길 수도 있대. 수지는 미소 지으며 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연우를 재운 후 수지는 거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앉았어요.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 지팡이를 든 병준이 연우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빠,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하죠? 수진이 물었어요. 병준은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린 정말 행복해.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리를 내어준 그날 아빠는 내 생명을 구했고 이제 나는 내 딸의 삶을 구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시 태어났어요. 병준은 딸의 손을 꼭 쥐었어요. 말없이 그저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진다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용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다고. 아버지가 다리를 내어준 그날 수진의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수진은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모든 딸들이,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